2000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모투밖에 한 게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주식은 부자들이 하는 거라 생각했죠. 2000년도부터 제가 주식을 했는데 한 2010년 동안은 노트를 썼어요. 정해진 룰은 없어요. 시황을 적을 때도 있고 업종을 적을 때도 있고 그거 한 10년 적으니까 그게 재산이 됩니다. 예. 지금은 다 버렸어요. 네, 버렸어요. 왜냐면 한 3년, 한 10건 써다 보면 10건 정도 쓰다 보면 이제 그 시장을 한 3년 정도 정리하다 보면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 정도 정리하면 눈에 딱 들어와요. 어느 정도. 물론 그러는 중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테마가 생기고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합니다. 계속 그건 언제 영원한 숙제예요. 셀러버리 같은 기업도 생겨요. 도저히 모르는 기업이에요. 응? 기술 특례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그거를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라니까. 노트 하나 사가지고 페이북을 다 가르쳐 드리네. 노트를 사요.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냥 날짜 적는 날짜에다가 그냥 소감 및 잘된 거 못된 거를 적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적다 보잖아요. 그걸 또 자주 다시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끔 보게 돼 있어요. 언제 잘 안 될 때. 쭉쭉쭉 노트를 흘려본다고요. 그럼 보통 노트를 적을 때, 시황 노트를 적을 때 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적는데 정해진 툴은 없는데 제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저는 그냥 달력에만 적어 놓는데 저는 이제 시황을 붙여 놓죠. 오늘은 뭐 음식료가 올랐다. 뭐 경협점 역시는 아니구나. 뭐 바이오 올랐다. 이런 것만 적어 놓죠. 꼬리 달았다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시황을 좀 적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코스피 양봉인데 양봉인데만 적어 놓으면 남는 게 없어. 양봉인데 5월선의 저항이구나. 시황 같은 걸 좀 적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식을 근데 전야 후광으로 확 당겼네. 뭐 이런 식으로. 두 분에는 그날의 업종과 테마 같은 걸 적는 거 하나씩 적어 놓는 거죠. 오늘 말한 걸 적어 놓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민감주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매매에 대한 걸 적어요. 네, 자기 매매. 근데 이걸 또 적으라 그러면 안 적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만약에 주식을 안 하고 다른 업종에 있으면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딱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건 제 성격이 제가 원래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일단은 잘 듣는 성격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제 다음 문제인데 일단 저는 제가 제 성격을 보면 저는 남 이야기를 잘 들어요. 어찌 보면 팔랑귀 성격도 있어요. 네, 많이니까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진짜. 웬만하면은 저는 종이 노트를 생각을 해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엄청 기능이 많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괜찮은데 그래도 손으로 적는 게 좀 달라요. 좀 안 한 노트 안 써도 돼. 요새는 그 뭐냐. 저도 맨날 손에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만한 수첩 같은 거 많아요. 그거를 하나 둘 쌓아보라니까 진짜 도움돼요. 나중에 열어본다니까. 태양광 하면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래 있죠. 한 달 있어봐요. 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또 뭐 제 생각과 달리 어느 날 수소주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적어놔야 돼요. 앞으로가 말했다. 상한가 가격이 강력한 지지 저항선인데 만약에 상한가 가격까지 이탈하게 되면 그건 강력한 저항이다. 맞구나. 상한가 가격. 그럼 여기서 내가 손절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주식 올라가다가 21선은 내려가게 되면은 악성 매물이 많으니 최소한 21선 매물에서는 무조건 부정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1선은 버티는데 21선은 줄이라 그래.
그럼 줄여버려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서 줄여봐자 현재도 그 자리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줄여서 이 2주라는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괜히 줄이고 딴 거 사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달라요. 결과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내가 기계적으로 21선이니까 줄여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그 다른 걸 매매했는데 또 까졌어.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 줄임만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이제 합리화를 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룰대로 내가 아는 대로 실행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이야기는 사실 시장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반등을 바라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60일선을 닿았기 때문에 5일선은 갔다 와서 밀려야 될 장이에요. 반대로 코스피가 60일 요까지 갔다 다시 만약 오늘 저점 깬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요 폭만큼 떨어져요. 네, 폭만큼 떨어져요. 코스닥이 내일 만약에 다시 이까지 오죠. 다시 이까지 오죠. 요 저점까지 오죠. 한 730. 그러면은 이까지 내려가요. 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각오하고 있죠. 당연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좀 기억을 해보세요. 때로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 있을 때 이걸 보통 보면 설거지라고 우리 많이 배죠.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죠. 다 들어본 거야. 여기저기서 설거지, 작전, 세력. 근데 내려오기 올라갈 때는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역배열에서 반등할 때는 의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역배열에서 반등하면. 또 역배열이 뭔지도 몰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화딱지가 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장은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면 장은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가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을 언제 잃냐 하면 이럴 때 잃어요. 이럴 때. 이럴 때는 장 안 잃어요. 지수 내려도. 왜? 어쨌든 간에 무방 종목들 여러분들 뉴트리 바이오텍 오늘 무지하게 올라버렸잖아요. 내일 이제 19,000 이상을 한번 노려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양이니까. 어쨌든 9%가 올랐어요. 예? 신규주가 강한 걸 보고 제가 유료방에 디자인을 베팅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쨌든 간에 3, 4% 먹어요. 신규주가 강한 걸 보고 위지웍 스튜디오를 베팅합니다. 무방에. 어쨌든 3, 4% 먹잖아요. 이걸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검색기 있어요. 무작위 잡히죠. 2, 30개 잡힙니다. 이거 말고도 검색기 또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참조만 하고 거의 다가 보면 제가 그냥 시장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계속 이 화면을 좀 자주 보다가 계속 이걸 봐요.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700번은 시가총액 순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 대충 눈이 들어와요. 그죠? 이거 보고 있으면 눈이 딱 잡혀 있어요. 코스피는 약간 코스닥이 세니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강한 건 알아요. 근데 주로 많이 보는 거는 이 다른 애들이에요. 다 나눠둔 뭐 코스피 업종별, 코스닥 IT, 코스닥 BIT, 코스닥 BIT, 네,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제가 약간 가감은 합니다만 최근 5년 내 상장한 종목들이죠. 근데 거의 다 상신규주는 여기 2008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적어둔 거는 1년 이내짜리만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봐요. 가끔 단타치다 당할 때가 많아서. 거의 이쪽 애들은 같이 움직인다 보면 돼요. 오늘도 되게 이제 내일 다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버렸죠. 진짜 가나 마나? 뭐 예를 들어서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가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되죠. 양봉에 붙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어쨌든 10몇 프로가 쉽게 움직이니까.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쭉 다 껴놔도 때를 사고 때를 사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사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수가 5일선 위인가. 예. 뭐 이런 것들 기준만 딱 잡아놓고 돼요. 그럼 지금은 사실은 단기 약세장은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내려왔으니까. 그럼 제가 아까 그런 말 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베팅을 했다고 했어요. 한 2% 먹었는데 어디에 베팅? 이걸 이 차트를 보고 베팅하느냐? 매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5일선 보고 베팅하는 거예요. 740 넘어가면 팔겠죠. ETF는 사실은 지금은 왜냐하면 가끔 그런 너무 짧게 모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 돌려줄지 다시 밀릴지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돌렸기 때문에 이까지 간 거죠.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장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닿았으니까 반등해서 5일선에서 저항을 보이겠구나. 여기서 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붙이니까 정심때 붙이니까 정심때 배팅 들어갑니다. 12시 때 저걸 붙이는 걸 보고 12시에 배팅 들어갑니다. 730포인트에서 매수하죠. 손절을 어디 잡겠어요? 바로 저점 잡아버리겠죠. 대신 목표치는 되게 낮습니다. 붙여봤자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5일선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료모방에 계시니까 유방 운용 팁은 자주 더 소통을 해주세요. 그게 난 무조건 남습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그 무방 운용 팁은 리액션만 좋으면 돼요. 예. 리액션만 좋으면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물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남들한테 그리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징징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병간호에 호자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되게 심리가 예민한 겁니다. 심리. 내가 딱 질렀는데 맞으면 뭐 2% 모은 것 때문에 질렀다고 자꾸 말하니까 여러분이 웃기신 분인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사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제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분들한테는 자산의 10%를 사고를 합니다만 저는 보이면은 질러요. 왜? 제 올해는 저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전 1월달부터 몰빵 매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 자산 나름대로는 합니다. 근데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보이면 질러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았을 때 그 짜릿함 때문에 사실은 주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렀는데 털렸어. 그러면 아우씨 낙담은 잠깐이에요. 재장전이 빨라요. 왜? CCBB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적으라는 거죠. 투자 노트를. 한 번 더 신호 하나 더 봤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그렇지. 1시에 샀어야 되는데 1시 반에 샀어야 되는데 12시 반에 샀구나. 네, 그런 것도 세야 돼. 이게 저 늘 하는 이야기인데 회비 내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좀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건 진짜입니다. 제가 아닌 어떤 전문가들도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 주려고 유방하는 사람 없어요. 뭐 하려고? 회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회비 받으려고 유방 리딩 하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방 회원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무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주식을 늘릴 때입니까? 줄일 때입니까? 제가 잠깐 그냥 한 달 정도 지금 자꾸 매매가 꼬이는데 좀 쉴까요? 이런 걸 받아가야 돼요.
거기서 뭐 종목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뭐 그래봤자 무방전전하고 유방전전하고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해비는 해비대로 날려고 돈은 돈대로 까입니다. 예, 저는 이쪽 일을 한 지가 뭐 2, 3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꾸 해보다 보니까 자꾸 저도 이쪽으로 가긴 가더라고요. 물론 뭐 맞긴 맞겠죠. 가긴 가는데 가만히 지나가 보면 사실은 저도 공부하려 하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물어봐요. 이거 어때 보여?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딱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아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매도하세요. 그럴 때도 없잖아.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물어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거 주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배우는 거거든요. 왜? 제가 돈 벌라고. 엄청나게 많은 의사 판단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야, 요새 뭐 하냐? 뭐 좋더라. 그런 걸 계속 공유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보방이란 건 너무 믿지 마세요. 한 가지 이야기 드릴까요? 여기까지 맞게. 캠트로닉스라고 저한테 3년 전부터 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5,000원 있다가 한 50% 올랐어요. 3년 전에 이제 본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정보입니까? 물론 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3년 동안 뭐 사타 파타 해가지고 돈 벌었냐?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모든 주식이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 주식이 어떤 테마든지 뭐 한 달 정도 반 정도 오르고 한 50% 오르면 그거는 다 정리해드렸어요. 급등주는 50에서 100%, 일반 개별주는 30에서 50%. 근데 그게 45일 정도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쉬더라. 한 30% 기간 정도 쉬더라. 45일 올랐으니까 한 2주 정도는 쉬더라. 그리 보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뭐 급등주들은 실제 JNK 때는 뭐 시세가 살아있긴 있습니다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은 상한가 끊어야 되겠죠. 만약에 다시 8,100원 오면 뒤도 보지 말고 손절 쳐버려. 시장가를 쳐버려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해도요,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시세가 안 뿜어주거든.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안 뿜어주거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다시 작업하던데 옛날에 했던 거 아이디스 같은 거 다시 이때 지금 힘은 사실 이때보단 나아요. 지금 힘은 무조건 이거는 고점 벗겨요. 35,000원 그래 놓고 또 왕창 살라. 어쨌든 그림은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양봉에 사는 게 맞나 음봉에 사는 게 맞나, 그리고 과연 내가 먹으면 여기서 계산해 해봐야 돼요. 먹었을 경우에 어떤 수익률, 그 답이 나와야 되죠. 여기서 만약 35,000원이면 20%를 먹어요. 그럼 손절을 내가 10% 정도를 짜보려고 그러면 딱 25,000원 잡아야 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이까지 오면 손절 안 하고 또 20일선 또 여기서 또 차기 합리화 들어가요. 20일선 오면 무조건 손절하라 그랬는데 밑에 60일선 있는데 이딴 거 하고 있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딱 노트에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투자 노트는 웬만하면 반성보다는 희망을 많이 적는 게 좋아요. 반성은 백날 평생 반성하고 있는 게 주식이고 삶이기 때문에, 예? 우리네 삶이 그때 이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중에 유튜브 들으실 분들 공감하십니다. 그때 여행이라도 많이 다닐 걸, 운동이라도 좀 할 걸, 부모님한테 잘할 걸, 와이프한테 잘할 걸, 남편한테 잘할 걸, 회사 열심히 다닐 걸. 모든 삶이 후회 연속입니다. 안 그래도 후회 연속인데 굳이 투자 노트에다가 후회 반성문은 적당히 적으세요. 반성문 적을 거면 적지 마. 그날 그냥 공란으로 비워놔버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투자 노트에 반성문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반성할 날이 많아. 한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공책이 한 10건 정도 모였다 칩시다. 그거 혹시 다시 보는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끔씩 그래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한 2, 3일 동안 그것만 본 적도 있어요. 한 10년 전에 2009년도 힘들어가지고 혼자 그냥 어디 툭 가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자료만 이빠이 들고 가서 좀 본 적도 있어요.